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15강에서 17강까지 부가가치세 개념과 그리고 분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웠죠? 그래도 자세하게 복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수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18강에서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그리고 특징,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여기 표를 보니까 익숙하지 않나요? 우유 가공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가 네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유 가공업자는 신선한 우유를 만들었고 그래서 부가가치 10,000원을 창출했고 거기에다가 도매상은 초코 우유를 만드는데 그래서 부가가치 5,000원. 도매상은 여기다 신선한 우유를 만들고 진열하고 배달하는데 3,000원. 그래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서 공급가액은 10,000원. 도매상은 5,000원이 플러스가 돼서 15,000원. 소매상은 3,000원이 플러스가 돼서 18,000원의 공급가액입니다. 여기서 세율 10%를 계산해서 10% 계산하니까 1,000원, 10% 계산하니까 1,500원, 10% 계산하니까 1,800원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부가세 10% 해서 11,000원에 도매상한테 팔겠죠. 도매상한테 팔면은 1,000원의 매출세 세금을 받을 거고 1,000원의 매입세금을 세금을 지불할 거고 이렇게 되겠죠. 도매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15,000원에 부가세 10% 16,500원에 팔면 1,500원의 부가세를 받을 것이고 소매상은 1,500원의 매입세금을 지불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이다. 우유가공업자는 1,000원, 도매상은 그래서 500원, 소매상은 300원을 납부한다. 그리고 이 사람 우유가공업자, 도매상, 소매상은 1,000원, 500원, 3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걸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요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요번 이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거기 이 수업을 들을 때는 프린트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겠죠. 보면서 하세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합니다. 전단계 세액 공제법은 매출액에다가 세율 10%를 곱해서 매출세액이 계산이 되죠. 또 매입액에 세율 10%를 계산하면 매입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매입세액이 있는데 이것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이 공식 여기 있네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뭐다? 요 부가가치세 요게 바로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납부세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도매상을 갖고 이야기하면 도매상은 우유 가공업자한테 10,000원에 구입했죠. 세율 10%니까 매입세액은 1,000원입니다. 근데 이걸 소매상한테 15,000원에 팔았죠. 그러니까 세율 10% 하면 1,500원이 되겠죠. 그러면 1,500원에서 1,000원을 빼니까 납부세액은 500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도매상은 우유를 팔기 위해서 먼저 우유를 매입을 했겠죠. 매입을 해서 그래서 물건을 팔았겠죠. 매출하기 전에 매입을 먼저 했죠. 그래서 이 매입을 먼저 했으니까 이게 전단계입니다. 이 전단계의 세금을 어떻게 한다? 공제, 빼준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합니다. 전단계의 세액을 빼준다. 이게 전단계 세액 공제법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세금 계산서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은 도매상입니다. 도매상은 우유 가공업자로부터 우유를 구입했죠. 이게 전단계입니다. 그리고 10,000원에 구입해서 소매상한테 15,000원에 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단계가 아니라 이건 후 단계죠.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도매상은 세금을 낼 때 1,500원에서 1,000원을 빼면 납부세액은 500원만 납부하면 되죠. 그럼 이 1,000원을 어떻게 이 1,000원만큼을 빼준다. 다시 말하면 공제해준다. 어떤 걸 공제해주죠? 전 단계의 세액을.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운받은 거기 보면 전 단계 세액 공제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액이죠? 이 매출액은 다른 말로 공급 가액이에요. 여기다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자, 매출액 공급 가액 곱하기 10% 하면 얼마죠? 5천만 원에 10%니까 500만 원. 그죠? 매입액이죠? 매입액도 똑같이 공급 가액이에요. 공급 가액 곱하기 10% 하면 얼마가 되죠? 2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매출세액, 요거는 매입세. 그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얼마가 되죠? 그러면 300만 원이 되죠. 요 300만 원이 뭐가 되죠? 납부세액이 되죠. 맞나요? 자, 여기 밑에 풀이 과정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푸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풀면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부가가치세의 특징입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첫 번째 5가지가 있는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겠죠? 첫 번째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재화,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 행위에 과세가 됩니다. 부가세는 무조건 10%죠.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전부 다 부가세가 붙죠? 그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 소비세입니다. 그런데 호화 사치품과 같은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를 냅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 소비세는 20% 혹은 30% 이렇게 돼요. 그런 것은 호화 사치품이에요. 골프를 친다. 요트를 구입했다. 그런 거는 굉장히 귀금속을 구입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호화 사치품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 10%를 부과하지 않고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그렇게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개별 소비세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할 때 하는 모든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로 일반 소비세 10%만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다. 요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왜냐하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였죠? 우리 우유로 이야기하면 생산자, 그 다음에 도매상, 소매상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죠? 소비자죠. 이렇게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은 납세 의무가 있는데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죠. 부담을 해요.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납부하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이거를 부담하는 사람, 소비자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간접세라 그럽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물세입니다. 물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세의 반대는 뭐죠? 임세입니다. 임세. 이것은 사람의 처지를 고려합니다. 사람의 처지, 무슨 재산 정도 이런 걸 고려해줘요. 이런 걸 고려합니다. 그런데 물세는 그렇잖아요. 물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줬죠.
어떤 사람이죠?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콜라를 사 먹었어요. 2,000원짜리. 그럼 부가세 얼마죠? 200원 붙겠죠. 노숙자가 콜라를 사 먹었어요. 얼마짜리? 2,000원짜리. 부가세 얼마 붙죠? 200원. 어때요? 워런 버핏이나 노숙자나 똑같이 콜라를 사 먹었어요. 어때요? 콜라를 사 먹었는데 이 사람의 뭐 처지나 재산 정도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200원씩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죠. 이렇게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콜라를 사 먹은 요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죠. 이걸 뭐라고 한다? 물세라고 합니다. 물세. 그래서 물세는 부가가치세 재화의 생산, 유통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워런 버핏이 먹든 노숙자가 먹든 콜라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 200원을 부담한다. 이게 뭐다? 물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건 아까 했죠? 아까 했습니다. 아까 도매상이 우유 가공업자로부터 10,000원짜리를 구입했다. 매입했죠? 그래서 부가세 1,000원을 구입했죠? 1,000원을 지불했죠? 그리고 도매상은 이거를 15,000원에 팔았다. 15,000원에 부가세 1,500원을 그래서 받았다. 그러면 매입세액 1,000원, 매출세액 1,500원. 근데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1,000원이다라고 했어요. 매입을 해야 팔 수 있겠죠? 요게 전 단계입니다. 그럼 전 단계의 세금이 얼마입니까? 1,000원이죠. 이 1,000원의 세금을 어떻게 해준다? 빼준다. 다시 말하면 공제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단계세 공제법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입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마지막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뭐죠?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고,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냉장고를 수출을 한다. 그러면 냉장고를 수출한다 라고 하면 냉장고를 수출을 할 때 이 냉장고를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10% 한다. 10%를 매긴다. 라고 하면 미국으로 이 상품이 오면 미국에서도 부가세를 또 10% 매긴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나라에서도 부가세를 내라고 하고 미국에 있는 나라에서도 부가세를 내라고 하고 그럼 이건 이중과세가 되죠.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많겠죠. 냉장고 가격도 올라가고 한 제품에 대해서 한 번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두 번 이중과세를 하게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말고 수입하는 나라에서만 이 부가가치세를 인정해 주자. 이게 뭡니까? 이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출할 때는 계산하지 마. 수입할 때만 부가세 계산해. 이게 뭐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부가가치세의 특징 5가지를 제가 설명했죠. 5가지가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다. 두 번째는 간접세다. 세 번째는 물세다. 네 번째는 전단계세 공제법이다. 다섯 번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이 5가지 특징에 대해서 꼭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